나흘 후에 취임하는 오바마 당선자가 경제 살리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은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윤재춘입니다. 국내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이 전현직 국세청장 사이에서 오갔다는 그림이 사실은 이 한 대기업이 국세청에 상납한 5점 가운데 하나다,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그림 하나를 두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호 기자입니다. 정군표 전 국세청장과 현 한상률 국세청장 간에 오갔다는 문제의 그림 학동마을. 이 그림은 몇 년 전 한 대기업이 당시 국세청에 상납했던 그림 5점 가운데 하나였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도 들려요. 그림이 5개라고 이렇게 정해져서요? 아니,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한상률 국세청장은 당시 이른바 힘있다는 조사국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의혹에 대해 한상률 청장은 이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니신가요? 아니, 어디 사실 아니기 그것뿐입니까? 해명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사정당국은 이 소문의 사실 여부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그림을 상납한 대기업이 어디인지, 나머지 넉 점이 어떤 그림이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작품인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그림 상납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현재 이 그림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세청장 사이의 그림 상납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네, 이 밖에 오늘 아침 간추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인천시 고잔동 남동공단 54블럭에 있는 한 폐기물 가공업체의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불로 야적장에 쌓여있던 고철이 모두 타고 인근 화장품 재료 공장에도 불이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시 신도림동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아래에서 37살 홍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 홍 씨가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40분쯤에는 서울 남가좌동 사천교에서 27살 문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해 문 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생 3명에게 정직 한 달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신림동의 대형 고시학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고 동영상 등을 통해 강의를 해온 연수원생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정직 한 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변호인단이 박 씨가 올린 글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허가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김 교장이 평가시험과 체험학습의 경중을 놓고 법적인 해석을 잘못해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국가시책을 따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봉 교장은 그러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체험학습을 허가했고 실제 상당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했던 만큼 어떠한 징계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심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0억대 부부 밀수단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경남본부세관이 중국을 오가는 선원이 사용하던 물품인 것처럼 속여 가짜 명품 시계와 비아그라 등 진품 시가 22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49살 남모 씨 부부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중간 유통책을 쫓는 한편 이들이 이용한 계좌를 추적해 불법 환치기 여부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클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약을 써달라며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주는 뒷돈, 즉 리베이트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이 굴지의 국내 제약회사,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리베이트 수법을 보면 의사들 이렇게까지 받아야 하나 싶은데요. 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돈이 결국 약값에 고스란히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제공한 리베이트는 2천억 원 규모고요. 네. 이들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204억 원입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값이 부풀려져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2조 원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 1인당 5만 원씩을 더 내고 약을 사고 있는 셈입니다. 제약업체들의 전방위 로비 실태 알아보고요. 다국적 제약업체들까지도 이런 뒷돈거래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